네, 6월 21일 뉴스 리포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민주당에서는 김은경 한국 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주축으로 한 혁신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 특이한 발언이 좀 눈길을 끄는 발언이 있었는데, 바로 김기현 당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 자격으로 이제 국회에서 연설이 있었는데, 이 두 발언을 좀 들여다볼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인천과 어떤 문제가 결부가 돼 있는지 이거 연합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분이 이제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혁신이 우리 국어 사전의 그 낱말풀이 용어를 보면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새롭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혁신위원회를 놓고 당 내에서도 과연 정말 혁신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의 눈초리로 바라다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이 꼭 필요해요, 민주당이. 지금 그 돈봉투 사태도 그렇고, 코인 논란도 그렇고, 또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그 특히 그 20, 30대의 그 청년층, 중도층에서 여론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민주당도 총선을 치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혁신위원회가 과연 역할을 해낼 것인가 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다 보는 의심은, 첫 번째가 이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하면서 좀 비명계를 끌고 가야 될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비명계에 대한 배려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 한 분이 혁신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해식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식 의원, 시청자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 나왔을 때, 그때 부인의 그 대선 부인의 배우자 실장, 캠프의 배우자 실장, 이런 직함을 갖고 활동했던 이른바 친명계 중에 친명계인 이해식 의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비명계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참여하시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폭넓게 이 탕평의 그런 그 인사 채용이 됐던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보긴 그래요. 뭐 앞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뜨기 위해서는 사실 그 김은경 위원장 중심으로 한 혁신위원회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 22대 총선에. 근데 공천권이 있을까요? 지금 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는 당명 바꾸는 것부터 모든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실제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혁신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있었죠.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 이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김은경 위원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것은 맞다. 그렇죠. 헌법의 회기 중에는 의원을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헌법상의 권리 있는 건 맞는데, 그 다음 문장이 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돈봉투 사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이거 뭔가 좀 수상해. 이거 검찰 이 두 분이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에 비중이 더 가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인데, 이거를 놓고 과연 이분이 정말
혁신을 해낼 수 있을까?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좀 동떨어진 발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이 진짜 취임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보니까 발언 내용은 좀 바뀌었어요. 실제로 출범한 그 당일날 이제 나온 발언을 보면 좀 발언 내용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죠. 결국은 혁신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학교 교수로 바라봤을 때 하고 혁신위원장 딱 와서 보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정치적, 법률적 책임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그동안 주장과는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인데 두 분의 일관적인 주장은 뭡니까? 이게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무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거지로 짜맞춰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 녹취도 뭐 짜맞추고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닌데 이걸 확대 해석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은요. 이분들의 주장을 일부 지금 부인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돈봉투 사건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발언이에요. 이거 보시면 정치적, 법률적 책임이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이거 두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우린 혐의 없어요. 검찰에서 만든 사건이야 이거.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혼란스러울 수뿐이 없는 거죠. 아니 많은 그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다보는 법률 전문가들은 야, 이거 녹취록도 있고 앞뒤 상황도 있고 또 일부 그 녹취록에 나온 분들이 검찰 진술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 빠져나가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두 분은 아니다. 자기네들 그런 적 없고 돈봉투 준 적 없고 그런 사실 없다. 검찰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덜렁 이걸 김은경 위원장께서 법률적 책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정을 해버렸네요. 이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거 풀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당연히 혁신위에서 인정을 해버렸으니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지금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검찰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발언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또 그 질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다 자격을 붙였잖아요. 혁신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전당대 돈봉투 사건을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을 한 겁니다. 사건 진상조사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친명계 의원으로서 송영길 전 당대표 때문에 친명계 의원에 포함이 지금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두 분을 감쌀 수도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발언이 바뀌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차라리 앞서 발언을 하지 말고 이 혁신위원장으로서 돈봉투 사건도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간단한 일을 이렇게 부인했다가 일부 인정하는 바람에 두 의원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런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거 당으로 복귀가 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가볼까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국회 연설을 통해서 정치 쇄신 3대 과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해 인정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제도 김남국 의원이 거액 코인 보유 논란 그리고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거래했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김남국 의원이 사라졌죠. 17일 동안. 물론 본인은 이제 청원 휴가를 내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17일 동안 출석을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는데도 월급을
월급이 나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국회라는 데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출석을 했을 때, 일 안 했을 때 떳떳하게 이 돈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걸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가 국회뿐이 없다라고 이제 김기현 대표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게 첫 번째 쇄신이고요. 두 번째가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그 국회의원들한테 줬던 거는 과거 정권에서 정부를 상대로 어떤 비리를 폭로했을 때 그 의원을 심지어는 뭐 정보부서에서 좀 끌어가기도 했던 그런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도입된 제도가 불체포 특권인데, 이미 이제 우리가 90년도 넘었으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아무리 구속하고 싶어도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이 구속이 적법한지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피의자로부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이미 90년도 초에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을 때 그래도 억울하다고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이 구속 적부심 심사 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된 이후에 이 구속이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됐는데 이걸 반영해서 구속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보완 제도가 일반 국민적 사법 그 시스템에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작동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상황에서 아직도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없애자. 지금 헌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못 쓴다면 포기 서약을 하자. 이거 국민의힘 의원부터 하시죠. 김기현 대표님. 이걸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내놨으니까 국민의 의원부터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인천도 직접 관여가 될 수 있는 건데,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 얼마나? 10%.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헌법 41조에 보면은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하고 그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00명 이상으로만 정했기 때문에 하한선이 200명만 넘으면 되도록 돼 있고 상한선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수를 정수를 정해놨습니다. 지금 300명, 지금 현재 300명이에요. 300명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해진 숫자가 300명으로 지금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비례대표 숫자는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보다는 줄었죠. 그래서 현재 253명의 지역구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것이 현 국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253명의 지역구가 됐든 비례대표가 됐든 30% 여기서 10%를 줄이자 하면 30명이 빠져야 되는데, 그동안 줄이자고 하는 쪽은 의원들보다는 사실 국민들이 더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국회의원들 줄이자는데 동감을 해요. 맞습니다 해놓고 실제로 돌아와서는 줄입니까? 계속 늘기만 해요. 줄인 적이 없습니다. 간신히 유지한 건 있는데 줄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이 국회에 오히려 의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의원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장이신 김진표 국회의장, 이제 현재 뭐 의장직은 이제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무소속이지만, 이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도 50석 더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은 남인순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여기도 흐름을 이렇게 보면 늘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늘리자. 지금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하는 그 분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조건 늘리자는 건 아닌데, 국회의원을 줄이게 되면 어떤 그 표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또 사표도 많이 줄고, 또 비례대표 의원이 늘리지 않으면 전문성도 많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면서 올해가 이제 대한민국 예산이 한 638조 7천억입니다. 근데 이 638조 7천억을 의원 한 명당
예산으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해줘야 되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들여다볼 예산 내용이 1인당 2조 1290억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2조가 넘는 데는 어떻게 의원 한 명이 들여다볼 수 있느냐.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줄여? 말이 안 된다.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세계적인 추세를 좀 한번 보자고요. 세계적인 추세는요, 지금 줄이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이 좀 줄였고요. 미국은 1917년 그 의원수 결정된 이후에 한 번도 늘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미국은 한 72만 명당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26만 5천 명에 한 명, 우리가 이제 16만 7천 명에 한 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식으로 인구 비율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다면, 맞춘다면, 그 숫자 비율로 맞춘다면, 미국은 미국 숫자대로 한다면 우리는 300명이 아니라 80명이면 80명으로 줄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예산이 우리보다 적은가요? 우리로 보면은 우리가 미국 예산에 이제 이게 상대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늘린 적 없이 72만 6천 명당 1인 비율로 의원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그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운영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요. 보면 이제 사무실, 뭐 국회 여의도 가보셨겠지만 국회의원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45평짜리거든요. 45평 사무실에 9명의 보좌 인력을 줍니다. 9명. 그럼 이분들 9명 보좌 인력, 본인 인건비에서 매년 나가는 돈이 인건비로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뭐 첨부해서 또 나가는 돈이 있겠죠. 그래서 의원 1인당 의원실 운영하는 비용으로 연간 한 7억 9,200, 한 8억 정도가 됩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 정도의 돈이 1인 의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10% 줄여도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이 김기현 당대표의 주장인 거고, 이런 뜻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줄이기가. 왜냐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이게 그 국회의원직에 계신 분이나 국회의원으로 갈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밥그릇입니다. 밥그릇을 줄여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늘리는 쪽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 민심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 못 줄이면 늘리지 말고 의원 세비 줄여라. 지금 세비가 한 1억 한 5,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연간 연봉이. 이걸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이 있죠. 한 6,400만 원 이렇게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고 보좌 인력도 9명 너무 많아. 한 6명으로 줄여. 지금 이런 운동을 펼치는 그런 공익 조직도 있습니다. 이만큼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많다. 줄여라. 운영비 너무 많이 나가. 이러는 반면에 실제 정계특위 쪽에서는 분위기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기현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우리는 10% 줄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인천도 한 자리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행 우리 지난해 선거에 맞춰서 선거 유권자 수 하향 그 선을 놓고 봐도 이미 상한선을 놓고 봐도 오버되는 지역이 지금 서구가 당장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상한선에 오버되어 있는 지역, 당장 의원수 지금 기준으로 21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당장 의원수를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늘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10% 속에 포함이 돼서 거기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답인데 그 원하는 답을 많이 모아주시면 정치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기철의 뉴스 리포트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